같은 거, 이거 세 개를 갖다 동시에 발라버리게 되면요, 모공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신 모공을 다 막아놨을 때 피부 질식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사람의 98%는 코로 호흡을 해요. 폐로 호흡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2%에 불과한 모공을 다 막았다고 해서 피부 질식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부 질식사라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피부 호흡, 즉 모공 호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모공 호흡이든 어떤 호흡이든 이 호흡을 할 때는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체리법을 하실 때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냥 기는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데에서 작은 곳으로. 그런데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걸 빨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유아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운을 오히려 빨아들이고, 반면에 노인들 많이 계시는 이런 장소에 가서 일하는 분들은 기빨림을 당하고 오히려 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히 특별한 능력을 옛날 사람들은 자연이 쓰기도 했죠. 옛날에 적방이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들이 아주 기력이 약해갖고 도저히 힘을 못 쓸 때 동네에서 모습의 자식이나 이런 애들 중에서 아직 월경 이전에, 초경 이전에 애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노인하고 같이 그냥 안고 자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 노인이 밤새 애하고 뭔 짓을 하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기력도 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면 그래도 기력이 좀 보충이 되세요. 그게 뭐냐면 어린 나이로부터 기가 많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만약에 사람을 대상으로 인위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히 아주 기특한, 여기서 기특한 애들 기특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이하면서 특별한 테크닉일 뿐더러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프린트물에도 해드렸지만은 해서는 안 될 대상물들 말씀드렸죠. 사람 절대로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물론 건강하기 때문에 빨 수가 있어요. 젊은 처녀들 같은 경우 아주 건강해 보이니까 길을 갔다가 몰래 버스에 타서 이렇게 빨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발 밑에 가려진 실제 얼굴은 핏기가 없고 병기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화장발 밑에 가려진 그 아이의 병약함을 걔가 무슨 병을 지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사람한테 기빠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것은 건강한 수목, 나무들, 건강한 암석, 이런 게 기를 빠는 방법. 이게 이제 체기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를 갖다가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통보한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기특한, 기이하고 특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능력이 구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ESP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ESP. 한글로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초감각이라고 하는 엑스트라가 초월적인 혹은 여분의 이런 거예요. 연극할 때, 영화 찍을 때 엑스트라 많이 동원되잖아요. 주연 이외에 여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엑스트라. 센서리는 뭡니까? 감각이에요.
감각을 초월한 여분의 그런 뜻이에요. 퍼셉션은 지각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스트라 센서리 퍼셉션 하게 되면 보통 ESP 하게 되면 이거를 얘기해요. 이 ESP는요 초감각적 지각입니다. 즉 일반적인 감각이 오감이잖아요. 촉감, 시각, 뭐 청각, 미각 뭐 이렇게 갖고 5가지 감각인데 이 감각을 초월하는 여분의 힘을 소위 육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6의 힘입니다. 이것이 엑스트라 센서리 퍼셉션입니다. 그런데 이 퍼셉션은요 보통 타고 태어나요. 소능력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똑같이 이니셜을 ESP라고 쓰더라도 그런 힘은 엑스트라 센서리 퍼셉션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체기법 모공호흡을 배우셔가지고 외부에 있는 어떤 기운을 갖다 빨아들이고 내가 그걸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생긴다 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태어난 힘이 아니라 내가 배워서 특별하게 구사할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effective, 아주 효과적으로 sensory, 나의 감각을 갖다가 projection, 투사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감각을 어떤 것과 동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치필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만 이렇게 머리 둘레에 어떤 빛이 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 안에 기라는 것이 있죠.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생체 전기, 생체 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범위 안까지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소위 오라, AURA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진 화가들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를 봤을 때 그 사람의 몸에서부터 발산되는 어떤 오라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좌상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때 그 주위에 이렇게 빛나는 빛을 갖다 그린 것이 오라입니다. 자, 그래서 심적으로도 통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긴장범이에요. 심리학 용어로 긴장범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뻗어나가는 나의 기운은 대개 1m 이안, 내 손팔 한 길이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바짝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범위예요. 심리학 용어에서 쓰이기는 하지만은 단순한 심리적인 용어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체 에너지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명상 시간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공호흡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할 때 어떻게 앉으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바닥에 앉으시는 건 가장 나쁜 호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는 영화대로 그 도사들 다 이렇게 하던데 아니에요. 그 잘못된 방법입니다. 서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복부가 가장 개방될 수 있는. 그런데 그거는 30분 이상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명상이나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자 앉은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이 앉은 상태에서 이런 자세, 꼿꼿하게 세운데 대신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어깨에서 손가락까지 온몸의 긴장을 완전히 이완을 하세요.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자, 그리고 외부로 통하는 모든 감각기관을 봉쇄를 하고 의식을 오로지 자신의 신체 내부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 꼭대기의 정수리에 백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회, 그리고 사람 아랫도리에 그 앞 성기하고 뒤에 항문하고 중간에 회음이라고 하는 혈이 있어요. 백회와 회음,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내리꽂히는 이 수직지면에 있는 한 점,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선으로, 수직선으로 쫙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고정된 자세를 만드시면 됩니다. 손은 일단 편하게 두세요. 편하게 둔 자세. 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호흡은요, 여러분들이 단전 호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인 공기는 어디까지만 들어갑니까? 숨 들이마셨을 때 폐까지만, 횡경막까지만 들어갑니다. 그 이하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들이마신 공기는 여기까지 들어가지만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한자로 진기라고 얘기합니다. 젠치라고 얘기해요. 진기, 즉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는 그대로 횡격막을 가로질러서 밑으로 내려가서 단전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전호흡입니다. 그런데 단전의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전 위치
배꼽 및 세치 아래, 그건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죠. 세치가 요겁니다. 세 손가락. 한 치, 두 치, 세 치. 그리고 배꼽에다가 이렇게 댔을 때, 거기에 배꼽, 여기가 배꼽이면 세치 아래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배꼽 및 세치 아래 그 피부 표면에 있는 것이 단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침 갖다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단전혈에 넣는 건 단전혈에 넣는 겁니다. 단전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단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세치 아래 부분에서 전삼수칠입니다. 사람 몸을 이렇게 횡으로 봤을 때 이 앞에서 등허리에 있는 명문혈까지 수평으로 놨을 때 그걸 10개로 자르세요. 10개로 자르시고 앞에서 3칸 뒤, 그리고 뒷칸에서 7칸 앞, 전삼부칠. 그 위치에 탁구공만한 공간이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그게 실질적으로 단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침을 배우시면은 단전이 거긴데 해갖고 잘못 생각하시면은 피부 표면 요 세치 아래 여기다 모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3칸 뒤에 있는 한 탁구공만한 공간을 상상을 하세요. 해부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럼 모공호흡은 그런 일반적인 단전호흡이 아니고 모공을 통해서 하는 호흡인데, 자, 그런 자세를 취하시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 실질적인 공기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토해냅니다. 그런데 상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은,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집중하지 마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전신에 있는 모공, 실제로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한의학이나 이런 데 36,000개의 모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신에 있는 뚫어진 그 모공 구멍을 통해서 기운이 사방에서 쭉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삼부칠의 탁구공만한 단전이라고 하는 위치로 그것이 압축되면서 모여들어요. 예, 그렇게 상상하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그리고 숨을 토해낼 때에는 그 단전이라는 탁구공안에 압축되었던 공기가 다시금 역방향으로 모공을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발산되어 나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수련합니다. 그 느낌이라는 건 단순한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그냥 사격 선수나 양궁 선수들은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합니다만 그런 단순한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니고 의제기입니다. 의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숨을 들이마실 때 실질적으로는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토해냅니다만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전신에 있는 36,000개, 내 몸이 그냥 빵빵빵빵 구멍이 뚫려 있는 그냥 그 스펀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가 쭉 빨려 들어와서 단전에 압축이 된다. 숨을 토해낼 때는 압축되었던 단전의 그 기운들이 다시 역방향으로 36,000개의 모공을 통해서 외부로 발산이 된다. 자, 그런 상념을 가지고 지금부터 10분간 모공호흡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수련을 시작을 하세요.